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파워로 오랜만에 불장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그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 주인공과 숨어있는 악당과 괴물들에 대해서 영화 한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괴물이 나타났는데 총 한 방으로 끝나버렸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을 보면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상승은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또 있죠.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일단 3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고 첫 번째 수요일 날 그때 꼬리를 달고 그 이후에 양봉이 세 번째, 오늘은 양봉의 길이까지도 길게 나타났는데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네.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한 70만 주를 한 번에 매수를 하면서 이게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관 매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게 올라가면서 선물이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고 오늘 장중에 선물 매수가 외인의 선물 매수가 10,000계약까지 갔다가 마감하고 나서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10,000계약까지 갔으니까 제가 전환점이 8,000계약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징후가 지금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반전시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장중에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한 1,600억 정도까지 늘어났었는데 마감 근처 이제 한 오후 정도 돼가지고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한 1,200억 정도 매수로 끝났는데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인 매수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을. 환율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한 15원 정도가 이렇게 거의 뭐 폭락했어요. 이렇게 빠지고 삼성전자를 사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매수량이 아까 200만 주 이상 됐었는데 15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50만 주를 다시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산 그 세력들이 그냥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오늘 많이 올랐고 위안화가 오늘 장중 고점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때 또 너무 빨리 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69까지 갔다가 6.63 밑으로 떨어졌어요. 1%가 넘게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제가 위안화가 잘 봐야 되는데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좋다. 예. 좋은데 4월 말을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쇼크가 없이 저는 쇼크 없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뭐 일단 그 연준의 발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와서 다행인데 그렇네요. 네. 일단 그 뉴스를 보면 오늘 스페인의 그 4월 인플레이션율 예상치가 나왔는데 4월 예상치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월간으로 마이너스 0.1%. 연간으로는 8.4%. 이게 이전은 9.8%였고 전망이 9%였는데 8.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물가가 떨어질 만한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탈리아의 4월 기업 신뢰는 110. 소비자 신뢰는 100 이렇게 나왔고 거의 뭐 변화가 없이 나왔고 2월달 산업 판매 이건 뭐 2월달이라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월간으로 2.8이 늘었어요. 네, 연간으로는 20.9%. 멕시코의 3월 실업률이 이게 한 나라의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이 3.7%였어요. 전망은 3.5%였는데 3.7에서 3%로 떨어졌어요. 실업률이. 네. 어디에 취직을 했을까요, 이게? 네. 그리고 브라질의 3월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3.13% 올랐고 이게 이전은 0.54%. 네. 분기 단위로는 18.3%
이전은 20%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4월 인플레이션율, 요게 월간으로 0.8%또 올라가지고 이전은 2.5% 올랐었는데 일단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전망은 0.6이었는데 전망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7.4%, 예, 이전은 7.3, 전망은 7.2였고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에너지가 35.3%, 그리고 식품이 8.5% 올랐어요. 식품이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예, 마이너스 1.4%. 이거 원래 쇼크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쇼크잖아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4분기가 6.9%였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4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네. 이게 전망은 1.1%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예. 마이너스 1.4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해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18만 건,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1분기 그 GDP 가격 지수 추정치는 분기 단위로 8%가 올랐고, 이게 이전은 7.1%였고, 전망은 7.3이었다. 그리고 GDP 매출은 마이너스 0.5, 0.6%. 이게 이전치는 1.5%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수입은 너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네. 1분기 그 실제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2.7%, 이게 이전은 2.5%. 소비자 지출이잖아요. 네. 소비자 지출은,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매우 견조하다. 2.7이잖아요. 더 늘었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일단 좋은 점이죠. 그러면 경제가 좋다고 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데 크게 뭐 장애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 이게 작용돼서 올랐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고 오른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근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증가를 했다면, 주식을 크게 증가를 했다면 좀 호재 쪽이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1분기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는 5.2%, 이게 분기 단위예요. 5.2%. 이전은 5%, 전망은 5.4였는데 소폭 내려갔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분기 단위로 7%, 이전은 6.4%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그 3월달 산업 생산, 요게 월간으로 1.5%가 나왔어요. 이전은 0.6%였고, 연간으로는 3.1%. 이게 이제 이전치는 6.3%였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3.7이 나왔어요. 이전은 6.2%였다. 제조업 생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제조업 생산이 좀 줄어든 거는 아마 중국의 봉쇄 때문에 지금 부품 수급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3월 소매 판매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소비는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전치는 0.1%였고 연간으로는 2.3%, 이전치는 1.6%였다. 네. 경제 지표 때문에 어제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오른 게 아닌가.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낙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1% 올라가지고 이게 확대됐고, 오늘도 이게 많이 빠졌다가 이걸 축소시키는.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하고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좀 많이 따라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석탄 수입 관세를 내년 3월까지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 관세가 한 3에서 6% 정도, 네. 그 정도 되는데, 뭐 일단 중국에는 이게 일단 호재였고요, 아침에.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지금 폴란드가 독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독일로 들어가는 그 가스를 역수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작년 가즈프롬의 순이익이 36.7조가 나왔어요. 36조 7천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1분기 역성장에 대해서 해석이 있었는데, 이거 뭐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경고가 아니고 잡음이다라고 했어요. 잡음. 일시적인 요인. 바이든도 일시적인 기술적 요인 뿐이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기업의 재고 투자 속도가 부진했다. 예, 재고 투자 속도. 어저께 재고가 나왔을 때 제가 좀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안 좋았고, 그리고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무역 적자가 3월 달 무역 적자가 2월보다 18%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수출이 마이너스 5.9%였고 수입이 17.7%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의 재고 투자 그게 부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이게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지출이 줄었어요. 예, 그게 위축된 게 또 요인이다. 요게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2.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정부 지출 감소, 요게 지금 현재 GDP에 그렇게 영향을 줬다. 근데 개인 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가 늘었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는 2.3%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 투자는 9.2%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와 소비는 늘었어요. 그 증가 폭도 상당히 양호하고 경제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올랐다면 다행인 거고, 예.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고 금리를 올리기 더 이상 뭐 빠른 속도로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 오늘 오른 거는 허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하고 위안화가 급락한 거를 보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예산안 330억 달러를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네, 요청을 했고,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 무기 대여법 그거 개정하는 거를 처리를 했어요.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서명만 남았는데, 요거 하게 되면 무기 지원 행정 절차를 아예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빠르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지금 이 러시아가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밀리게 되면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우리 휴전하자 이렇게 평화 협상 이렇게 체결되는 게 오히려 위험을 좀 줄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만일에 지금 이제 뭐 영국에서도 자꾸 이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는데 뭐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대신 자기들 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러시아가 궁지에 물리면 이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 연방의회도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지원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원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무기 지원 좀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독일이 유럽연합의 그 러시아 석유 그거 수입 금지 추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유가가 올랐어요. 105달러로. 예. 근데 뭐 이제 이게 만약에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유가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그럼 빠지는 거죠. 지금 유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유가는 제 생각에는 90달러 정도 선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호재는 중국이 지금 계속 호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27일 날 회의한 거를 내용을 28일 날에 또 발표하고 오늘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뭐 안정적인 고용 확장 뭐 이런 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증권 거래세 수입 관세 인하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를 일률적으로 0.01%로 다 인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권 거래세 인하하니까 오늘 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그 단계적으로 이 무감염자가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이 공장을 가동시키게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공장들도 그 폐쇄 루프, 그러니까 공장에서 숙식을 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 그렇게 막으면 허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쿤산시 거기서 애플의 그 페가트론 공장이 이번 주 내로 가동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오늘 중국 증권 시장에서 그게 나왔어요. 전망치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호재가 되겠죠. 지금 현재 폭스콘이나 호나이 정밀 이런 쪽도 가동 명단에는 있어요. 폐쇄루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근데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에 매출 손실이 한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중국의 공급망 그 부진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빠졌어요. 시간 내에서 빠졌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실적은 좋았어요. 8.6%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미 국무장관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이게 만일에 결정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의 무기나 뭐 이렇게 미군을 주둔시키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걸 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인도네시아가 이게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팜유위원회가 있어요. 팜유위원회에서 다음 달 중반 정도에는 팜유 수출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내수 물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만 내려오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일단 팜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수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수 물량이 충분한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이런 뉴스는 사실 아마 바닥일 때 이런 건 제가 오히려 더 불안한 뉴스인데 이게 이제 혹시 그 시장이 바닥에서 완전히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얘기예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약세론이 59.6%, 강세론은 16.4% 정도 되는데 이게 이 격차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이번 주에 이렇게 벌어졌다. 근데 개인들의 보통 이런 그 의견 있잖아요. 이게 약세론.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저점이에요. 예.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3월 달에 51.35%였어요. 약세론이. 제가 2009년도 3월 3일 날 그때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뉴스도 없었고 하여튼 뭐 그런 아무런 지표도 없었긴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럴 때가 보통은 바닥이다라는 거죠. 중립 의견도 24.2%인데 이것도 1987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 뭐 개인 투자자가 맨날 틀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전문 투자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아마존의 실적은 실망스럽게 나왔죠. 근데 이 적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루시드인가요? 리비안인가요? 리비안인 것 같은데. 그거 평가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임금 상승이나 물류 비용이 아주 좀 심각하다. 어제도 뉴스가 있었는데, 아마존이 지금 임금을 한 11% 이렇게 올렸는데, 직원들이 그 불만 때문에 임원이 벌써 한 45명이 나가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짐을 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어제 아마존이 시간 외에서 한 8% 정도 빠졌는데 오늘 밤에 이 애플하고 아마존의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하겠죠.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식은 메타하고 퀄컴 그리고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부분 다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어제 많이 올랐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뭐 뭔가 이게 좋아져 가지고 올라간 부분은 중국 시장이 계속 호재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위안화가 반응을 해서 떨어졌다. 그 안전 심리가 살아난 거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거 때문에 어떤 반전의 기회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처럼 위안화와 원화 환율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이 환율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안정권일까요? 오늘같이 환율이 15원씩 이렇게 빠지면 사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됐을 때 주식 매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예, 주식 매수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바닥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상승 폭은 상당히 컸거든요. 4%나 되니까 지난번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가격보다 더 빠졌다가 지금 그때보다 더 세게 올라왔거든요. 네.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매수가 조금 부족하다. 근데 월요일 날 추가적인 매수가 또 붙는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하루 뭐 이렇게 매수가 터진다 해가지고 그거를 믿을 수는 없고 이게 연속성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월요일 날 그런 매수가 보인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준 회의를 지나봐야 되는데. 네. 그 질문에 그 빅스가 후행 지표라면 그럼 선행하는 지표는 뭐냐? 예. 물어보셨는데 선행하는 지표는 거의 없죠.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거래량, 거래량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지표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OIS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오버나이트 스프레드가 있어요. 금리 스프레드. 예. 그거를 보면 좋은데 그거는 유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나고 나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스프레드를 보죠. 뭐 하일드 스프레드, 이머징 스프레드,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 그런 스프레드를 보는데 금리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찾는 그런 지표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주가가 너무 빠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걱정을 너무 크게 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서 정말 천만 다행이고 제 생각이 틀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하고 위안화가 떨어지는 거랑 달러가 너무 높다라는 거. 이게 원래 달러가 엄청나게 오늘 달러 그 지수 흐름을 한번 봤어요.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보통 이렇게 103 정도가 될 때가 몇 번 없었거든요. 몇 번 없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에요. 항상. 지금 달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닥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건데 안 좋게 보는 부분은 10년 그 균형 인플레이션이 2.9 위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떨어져야 돼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건 이걸 떨어뜨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강한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이게. 이거 안 떨어지면 이걸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려면은 뭔가를 연준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영향력이 작아진 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위기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내가 연준이 아닌 이상은
이건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현재 약간 불안 요인입니다. 일단 뭐 올라서 다행이고요. 예. 바닥이 지나고 있는지는 다음 주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주식을 지금 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4일 연속 미국채를 보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 상위 1위에 올라와 있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주식 매수를 거의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조그마한 이 반등폭을 무시를 할 생각이거든요. 예, 좀 안전해지면 그때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